이게 내 논리가 맞는지 국세청 논리가 맞는지는 한번 겨뤄보자, 싸워보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많아요. 약간 권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약간 바둑 같은 느낌으로 조용조용하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만약에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 집을 잃듯이 크게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일본 세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세금 전문가 김철은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요즘에 일본 여행 정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지금 작년에 일본 출장을 한번 다녀왔고, 조금 있으면 또 한번 또 출장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일본에 대해 이제 좀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세무사님 지금 일본에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죠? 일본 한 지난주에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예, 일 가서 때문에. 예. 세리사님도 만나시고 그러셨나요? 네네네, 같이 일하시는 세리사님 분들 만나가지고 네. 뭐 일본 세금이랑 한국 세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같이 업무 처리하는 것들 좀 일 좀 보고 왔습니다. 세무사님은 어떻게 일본 세금 전문가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는 국제주세를 좀 좋아했었어요, 예전서부터. 이제 세무사 시험을 2010년에 붙고, 그리고 이제 세무법인 하나 국제주세 본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고등학교는 외고 나왔는데 이제 전공이 일본어여가지고 그래도 일본 쪽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였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국제주세 하고 있는 일본 세리사님이랑 이제 연락이 되었어요. 메일 보내서 어떻게 하시는지 국제주세 관련해서 그런 거를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그쪽에 마침 자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올래?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일본에 있는 세리사 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일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그분이 이제 한국 교포 분이신데, 제일교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신데, 한국에서 와서 일본에 이제 진출하시는 업체들을 이제 세무를 봐주시는 분이셔가지고 좀 도와주다가, 그 당시에 이제 시험 동기분들이 이제 개업을 한국에서 이제 한 분 두 분씩 하시던 시절이라, 한국에 가서 이쪽으로 좀 내가 하면은 좀 그래도 특화돼 있지 않을까 해서 한국으로 이제 건너와서 일본으로 가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이제 세무사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이제 계속 일본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어를 전공을 하셨고, 또 마침 국제조세를 잘하는 그 세무법인에 들어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일본 세금 전문가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일본 세금을 잘 하신다 하는 세무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서 일본 세금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았고, 일본은 경정 청구를 그렇게 많이 잘 안 한다면서요. 우리나라는 막 경정 청구하고 환급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정 청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경정 청구를 하시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일본에는 약간 관존민비라는 이제 약간 관을 좀 더 맞춰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엘리트 분들이나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무 공무원으로 많이들 가시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한국처럼 똑같은 시스템으로 뭐 20몇 년 채우고 나면은,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그런 식으로 이제 세리사 자격증을 이제 자동적으로 받아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게 바뀌어서 이제 시험이 뭐 두 과목은 보셔야 네. 되는데, 네.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약간 그 세무조사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정 청구를 해야 되면은 꼭 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잘 안 하고, 그리고 굳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서양이나 이런 분들, 제가 국제주세 하다 보니까는 보면은 한국이랑 약간 다른 부분들은, 한국에서는 이제 경정 청구를 하는 게 내가 받아야 될 세금이 있고 이거 억울하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야기를 해서 받아봐야겠다. 근데 이게 내 논리가 맞는지 국세청 논리가 맞는지는 한번 겨뤄보자, 싸워보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많아요. 약간 권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약간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아니라 경정 청구해서 내가 돈을 받아내는 이익보다 요 국세청이랑 뭐 세무서랑 관계를 좋게 해서, 그러니까 안 좋게 하면 오히려 더 그게 큰 불이익이다. 그래서 경정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권투라고 표현을 아까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약간 바둑 같은 느낌으로
조용조용하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만약에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 집을 잃듯이 크게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리사분들이랑 뭐 한국 세무사분들이랑 약간 다른 느낌인 거는 한국 세무사분들은 약간 납세자 편이에요. 그래서 납세자를 보호해주고 납세자의 권리를 받아낼 거 있으면 다 앞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받아내주려고 좀 노력하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세리사분들이 약간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같은 느낌인데 국세청이랑 납세자랑 딱 중간에 서가지고 국세청 얘기도 전달을 해주고 납세자 얘기도 잘 전달을 해주고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정청구를 해서 받아내고 경정청구 해봐야 어차피 경정청구 잘못 들어갔다고 해서 손해나는 거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보고 그런 개념인데 일본은 약간 그런 거는 아닌 거고 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게 세금이 독일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게 일본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나라 세법이 생겼을 땐 일본 걸 많이 받아들여서 일본 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거를 지금도 이제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한국은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IT랑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겹쳐져가지고 뭐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홈택스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 1등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일본에서 괜찮은 제도가 있으면 한국에서 그거 받아들여서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서 이따가 얘기할 고향사랑 기부제. 네. 예,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일본 거를 받아들인 케이스고요. 반대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홈택스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그 세리사님들 일본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요즘 세리사님들은 우리나라 세무사님들하고 어떤 게 좀 다른가요? 네, 일본 세리사 이야기 하려면 먼저 이제 그 시험 제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뭐 1차 붙고 2차 붙어서 세무사가 되는 케이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국세청 출신 분들이 뭐 20년 있으면은 세리사 자격증을 주는 세무사 자격증을 주는 네.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한 20년, 23년 이렇게 일을 하면은 세리사 자격증은 지금 현재도 주고는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보는 제도는 약간 다른 게 5과목 제도인데 이 5과목을 우리나라 수능처럼 여러 과목 중에 내가 5개만 붙으면 돼요. 드래곤볼처럼 5개의 과목을 모으면 돼요. 평생.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한 과목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붙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한 과목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대학원을 가면 이 5과목 중에 2과목이나 3과목을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졸업을 하면 2과목, 3과목 빼고 나머지 2과목만 붙으면은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내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웬만한 과목들 다 붙고 그 중에 뭐 1차에서 행정소송법, 상법, 뭐 민법인가 이렇게 해서 네. 합격을 하면 되는 시스템인데 일본은 여러 과목 중에 내가 5과목만 모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대학원을 나왔다 그러면 2과목만 시험만 붙으면 되는데 쉬운 걸로 위주로 해서 네. 보거든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 증여세 공부를 아예 안 하시도 붙을 수가 있고요. 상속세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법인세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뭐 소비세라고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공부를 아예 안 해도 세리사 자격증을 딸 수는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웬만한 일거리가 들어오면 상속, 증여 이런 거 들어오면은 양도 들어오면은 뭐 세무사님들이 다 하시긴 하세요. 그래서 뭐 골고루 이렇게 시험에 뭐 과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전반적으로 알고 전반적으로 일을 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전문적인 거를 해요. 전문적이지 않은 거는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경정 청구 일본에서는 잘 발생 안 하는 이유도 뭐냐면 미스가 한국보다는 적어요. 증여세, 상속세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세무사님 하시는데 일본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세요. 그리고 신고 같은 거는 나는 안 하는 거는 그냥 아예 철저하게 안 하세요. 다 이제 전문적으로 상속세를 하시는 세리사님께 증여세를 하시는 분께 보통 다 연결을 해드리거나 소개를 시켜드리거나 이런 식인 거라서 실수가 한국보다는 좀 덜 나오는 추세이기는 해요. 일본은 그러한 일본 세금 시험 제도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연배가 한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요번에 이제 만나고 오신 분이 요번에 이제 세리사 등록을 했는데 본인이 제일 어린 거예요. 나이는 한 40 초반이신데
보통 이제 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등록을 하면 다 모여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보통 60대, 70대 이런 분들도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붙는 데까지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야 되는 노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사실 세리사라는 직업이 한국의 세무사보다는 인기가 좀 없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되게 오래됐던 한 15년 전쯤에 네. 그 양천 세무사에서 어떤 세리사님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뭐 일본 말도 못하니까 뭐 그냥 느낌만 봤었는데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딱 그런 느낌이셨거든요. 굉장히 정직하고 이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우리나라 세무사님들은 막 말씀도 잘하시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업무들을 잘 처리해 주시는 해결사 역할이라고 보면 약간 공무원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일본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요. 이제 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한국은 일단은 들어오면은 한번 써보고 그런 다음에 그게 잘 맞으면은 잘 쓰는 거고 안 맞으면은 안 쓴다고 보면은 일본은 그런 말도 있거든요. 돌다리를 3번 두드려 보고도 안 건넌다고. 네. 그러니까 뭐 그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와쿠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폐라는 단어인데 이걸 끼치는 거를 너무나도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경정 청구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은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하려는 추세도 많이 있으시고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세무사님 요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좀 안 될까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일 처리가 느리면은 좀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언제 되나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자체를 메이아크라고 생각해서 민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세라는 단어가 있고 탈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약간 일본도 마찬가지로 절세라는 단어도 있고 탈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절세라는 단어를 느끼는 게 약간 안 좋은 쪽으로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세리사님 요거 좀 빨리 해주세요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푸시로 느껴서 싫어하시고 또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면은 약간 받아들이시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왜 탈세를 나한테 물어봐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는 뭐 잘 지키시면 됩니다까지만 딱 얘기하고 뭐 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가깝고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